안녕하세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있는 스테이크하우스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5분 20초로 가시면 됩니다. 앞부분이 살짝 길었는데 가는 길 영상이 좀 짧아서 오늘은 길 가는 영상 배속을 빠르게는 못했어요. 보통 1.6배속을 하는데 이날은 1.3배속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스테이크하우스 위치는 한남동에 있어요. 한강진역이랑 이태원역이 주변에 있긴 한데 이게 가깝다고는 할 수는 없고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할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차량을 가지고 오는 게 좀 더 편한 곳입니다. 걷는 것도 건강에 좋으니까 괜찮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하얏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랜드 하얏트, 파크 하얏트, 하얏트 안다즈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 이날 방문했던 곳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고 그랜드 하얏트는 인천에도 하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주에도 하나 생겼고요. 파크 하얏트는 부산이랑 삼성동에 하나씩 있고 하얏트 안다즈는 압구정에 하나 있습니다. 국내 하얏트들 중에서는 여기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 제일 오래된 곳이에요. 예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런지 여기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호텔은 신라호텔이랑 워커힐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다른 두 곳이랑 비슷하게 좀 한적하게 놀러 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호텔 안에서 말고 주변 다른 곳들을 가려고 한다면은 걸어서 가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점인데 그래도 호텔 셔틀은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작년에는 하얏트가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한다고 원래 있던 주차장도 일부를 사용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결혼식이나 행사가 겹치면은 주차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가끔 나왔었는데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나서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얏트 호텔 관련 이야기들은 나중에 숙박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랜드 하얏트에 있는 바나 라운지를 제외하고 음식점들을 잠깐 살펴보면 태판, 여기가 이 중에서는 제일 유명할 거예요. 철판구이 전문점인데 인기가 좀 있어서 예약도 좀 일찍 해야 되는 곳입니다. 카오리, 여기는 일식집이고 텐카이라고 꼬치구이 전문점도 있어요. 간단하게 술 한잔 하기에는 좋은 곳이에요. 더 테라스, 여기는 뷔페인데 서울 호텔 뷔페 중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요. 여기는 혼자 로비층에 있습니다. 여기보다 하얏트 뷔페로는 여름에만 운영하는 풀사이드 바베큐가 좀 더 알려져 있어요. 분위기로는 아무래도 야외다 보니까 제일 괜찮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가격에 비해 음식은 좀 아쉬운 곳이라 야외 수영장 분위기를 느끼시려는 분 말고는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 따져야 할 타이밍에 가신다면 아주 좋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렸습니다. 야외 수영장 자리에 있는 곳인데 지금은 이곳은 스케이트장이 돼 있어요.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쓰고 여름에는 수영장 겸 바베큐장으로 호텔 측에서 열심히 바꾸고 있으니까 맞춰서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크하우스, 여기는 상호대로 스테이크를 전문으로 파는 곳인데 주말 점심은 주말 브런치라고 해서 약간은 독특한 코스가 있어요. 가격은 128,000원이고 이날은 이걸로 방문을 했습니다. 뭐 많이 독특한 거는 아니고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이게 코스 메뉴판이에요. 여기에서 위쪽에 있는 스타터 메뉴들이 다 무제한입니다. 저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메인은 콜드 해산물에 들어가 있는 랍스터인데 차갑게 나오긴 하지만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스테이크 전문점인데 앞에 나오는 랍스터랑 이런저런 음식들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나오는 단품 음식들을 먹으면 되는 곳입니다. 포지션으로 보면은 뷔페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음식은 무제한인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랍스터도 나오고 무제한인 다른 음식들도 있고 그리고 메인 요리도 따로 나와요. 게다가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장점만 있어 보일 것 같지만 또 그런 거는 아니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포지션이 있는 곳이라 추천할 만한 곳이에요. 대신 그 포지션에 잘 맞아야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내부 분위기도 좋은 편인데 영상이나 사진이 많이는 없네요. 창이 통창이라 창가 좌석의 뷰가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점심에는 눈이 부셔서 저렇게 보통은 가려놓더라고요. 저렇게 안 가리면은 눈이 힘들고 햇빛 때문에 좀 덥습니다. 업장도 곤란하긴 할 거예요. 날이 좋은 날은 뷰가 좋아서 열고는 싶을 텐데 열면은 눈부시고 더우니까 이게 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날은 룸으로 예약을 했어요. 룸은 룸차지가 5만원이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이동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음식 먹기 전에 이동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서버분은 음식 나르실 때마다 왔다 갔다 하시게 되니까 배를 누를 때 타이밍을 고민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요청드릴 거를 모아서 하게 되는 거죠. 룸도 분위기는 좋은 편이에요. 점심에 먹어도 저녁 같은 분위기. 대신에 창이 없는 단독 룸이기 때문에 창가 좌석을 원하시면 룸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뉴판입니다. 메뉴에 스타터가 있는데 이거는 종류 상관없이 계속 리필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메인은 콜드 해산물에 있는 랍스터. 차갑게 나오지만 그래도 랍스터라 계속 먹게 됩니다. 그리고 스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코스 요리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하고요. 저는 여기서는 버터에 삶은 메인 랍스터를 선택했어요.
메인 요리는 양갈비랑 호주산 등심 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이드 디시가 있는데 인당 한 개를 고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스테이크 집에서 나오는 피클 같은 게 여기는 기본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피클이 필요하신 분은 백김치나 야채 간장절임 같은 걸 하셔야 느끼함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피클 같은 거는 기본으로 안 주는 거는 좀 곤란하다 싶긴 한데 저야 뭐 원래 잘 안 먹으니까 상관은 없었어요. 이제 드디어 음식 한우 타로타르가 나오고 가리비 세비체 그리고 브라타 치즈와 토마토 샐러드가 나옵니다. 훈제 연어랑 브루스게타 같은 것도 같이 나오고 찹샐러드 이렇게 5가지가 나오고 이 5개도 괜찮지만 스타터 중에서의 메인은 이거죠. 차가운 해산물 새우랑 대게랑 랍스터가 같이 나와요. 아쉽게도 차갑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꽤 먹을만 합니다. 그리고 이 스타터들이 다 리필이 가능해요. 그래서 먹어보고 더 요청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많이 먹으면은 스프가 나오기도 전에 배불러지긴 하지만 랍스터가 있다 보니까 적게 먹기가 쉽지가 않긴 합니다. 얘는 가리비 차갑게 나오고 유자 드레싱이 뿌려져 있어요. 가리비 관자의 단맛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었어요. 브라타 치즈는 생각하는 딱 그 맛입니다. 적당히 잘 찢어지면서 부드럽고 풍미 좋고 처음에 먹기 괜찮죠. 이거는 다시 가리비 다 먹고 한 번 더 리필해서 먹었어요. 이 스타터들이 무제한인 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아주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접시 하나하나가 다이닝에서 나오는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고 다들 조금씩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어야 뭐 연어고 뷔페에서 스타터들처럼 깔아둔 음식 정도의 퀄리티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랑 다이닝의 그 어딘가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에요. 별로라고도 할 수는 없고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엄청 괜찮은 거는 또 아니라 아주 맛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묘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다 보니까 그런 포지션으로 들어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포지션이 잘 맞아야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뷔페 음식을 6으로 보고 다이닝에서 맛있었던 음식을 9로 본다면 여기는 7과 8 정도의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맛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우 육회도 괜찮아요. 위에 있는 배들이랑 같이 섞어 먹어도 좋고 옆에 과자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죠. 찹샐러드 저는 이거는 깜빡하고 안 먹어봤어요. 사진으로 보기에는 맛있어 보입니다. 이제 랍스터 차가운 상태로 나와서 한 손으로 찍으면서 한 손으로 뜯기가 쉽지는 않아서 오즈모 포켓을 사용해서 찍었습니다. 생각하는 그 자숙 랍스터의 맛이에요. 대신 재가열을 하진 않아서 차갑고 살맛은 좀 더 잘 느껴지지만 잘 뜯어지지는 않아요. 버터구이를 해서 준다거나 하면은 더 좋을 테지만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줍니다. 맛은 좋아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각각류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좀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리필할 때는 접시채로 리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원하는 애들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우는 리필을 안 하고 랍스터를 주로 리필했어요. 되게 몸통을 좀 알뜰하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서 적당히 먹었어요. 대게는 딱 그 뷔페에서 나오는 자숙대게 맛입니다. 대신 스팀 안 한 차가운 자숙대게. 이런 애들이 메인으로 먹기에는 아쉽지만 스타터로 먹기에는 좋죠. 취향에 따라서 대게나 랍스터를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우도 차가운 새우. 사이즈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아쉽게도 약간 퍽퍽한 편이기도 하고 랍스터에 눌려서 얘들은 그냥 하나 정도 맛보는 정도로 먹게 되겠죠. 그래도 새우 머리 쪽은 맛있습니다. 그리고 식전빵 제가 나중에 찍어서 그렇지 처음부터 나와요. 그런데 스타터들이랑 같이 나와서 얘들은 약간 밀립니다.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이렇게 같이 나오면은 랍스터를 먹지 빵을 잘 먹게 되진 않죠. 그래도 은근 마늘 바른 빵 같은 거는 맛있어서 적당히 먹었습니다. 버터를 발라서 먹으면은 좀 더 맛있죠. 그리고 아이스 커피 원래는 디저트 타이밍에 디저트랑 같이 나오는 건데 마시면서 먹고 싶어서 미리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타터인데 사실 여기에서 많이 배불러져요. 이날은 4명이서 갔었는데 2명은 이거 끝나고 배불러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약간 조절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제 스프 중에 하나인 클램 차우더 이거는 좀 묽어요. 저는 진한 걸 좋아해서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양파 스프 잘 익혀진 양파 위에다가 빵 넣고 치즈 넣고 돌린 건데 이게 은근 해장이 됩니다. 술이랑 같이 마셔도 해장이 되고 속이 안 좋을 때도 먹으면 좀 풀어지고요. 상당히 뜨겁게 나오기도 하고 이 프랑스 음식인데도 뭔가 국밥 먹는 것처럼 약간 해장스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합니다. 여기 양파 스프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제 선택 메뉴가 나와요. 제가 선택한 거는 버터에 삶은 메인 랍스터 라고 써 있어서 뭔가 랍스터를 메인으로 만든 음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그 베네딕트 같은 메뉴가 나왔습니다. 위에는 홀랜다이즈 소스를 뿌려두고 위에 올라가 있는 건 계란이고 계란을 치우면은 버터에 삶은 랍스터가 조금 있고 밑에는 빵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랍스터는 익힘도 좋고 맛있는데 이 양이 좀 적어요. 앞부분에 무제한 랍스터가 없었으면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갑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랍스터 말고는 이거는 약간 아쉬웠어요. 빵도 그냥 적당한 빵이었고 그렇게 특별하다는 느낌이 없는 메뉴였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메인 내용물만 빼고 먹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란과 빵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일행이 주문했던 호주산 와규 산도 샌드위치 한 입 먹어봤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가 임팩트가 좀 적어서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아쉬웠어요. 이제 선택해서 먹는 사이드 디쉬들이랑 메인 고기들이 같이 나옵니다. 사이드부터 보면은 맥앤치즈, 이거는 하나 있으면 좋은 애들이죠. 이날은 4명이서 방문을 해서 고른 것들은 같이 나눠 먹었어요. 이거는 크림 시금치, 얘는 버섯이고, 마지막 하나는 감자튀김. 감자튀김은 항상 맛있죠.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워낙에 딴 게 많이 나오니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원래 백김치 하나 넣으려고 했는데 이날은 재료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못 먹었습니다. 셰프님이랑 서버분이 고기를 가지고 오셔서 직접 나눠주세요. 이거는 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홀에서 먹어도 오셔서 분배를 해주십니다. 이런 서비스가 은근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같은 고기를 받더라도 기분이 좀 더 좋죠. 메인은 호주산 꽃등심이랑 양갈비 하나만 받아도 되고 2개 다 받아도 됩니다. 이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이거를 누가 하나만 받나 싶었는데 이날 갔었던 일행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배가 불러서 안 먹을 거면은 저를 주면 되는 건데 일행이 안 받는다고 해서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려는 셰프님에게 다급하게 요청을 드려서 일행들이 안 받은 음식들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양갈비 3대를 추가로 얻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제가 받았던 접시예요. 양갈비 1대가 아래에 있고 위에 등심이 올려져 있어요. 메뉴에는 적당히 구운 토마토랑 통마늘이 같이 나옵니다. 이게 맛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고기의 퀄리티로만 놓고 보면은 약간 아쉬워요. 등심이 이게 뭐 엄청 맛없다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지만 고기의 질이 약간 아쉬운 건데 어차피 여기는 리필되는 음식들이 많은 곳이니까 메인은 양을 좀 더 줄이더라도 약간 더 좋은 고기를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양갈비도 비슷합니다. 호텔 뷔페에서 나오는 느낌의 양갈비예요. 그거보다 괜찮긴 한데 호텔 뷔페에서 나오는 양갈비도 맛있죠. 이것도 맛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이닝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하나 신경 써서 구워낸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굵기가 다 동일하지 않기도 하고요. 적당히 다 익어 있습니다. 맛있게 먹긴 했어요. 제 거 1대랑 추가로 받은 3대 중에서 2대는 먹고 1대는 다른 일행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이제 디저트. 이날은 디저트 나오기 전에도 많이 배불렀어요. 블루베리랑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리고 3단 트레이가 나옵니다. 3단 트레이 안에는 브라운이랑 애플 크럼블 그리고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맨 위에는 겉에 머랭을 입힌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나와요. 머랭 케이크 위에 불 붙인 술을 좀 부어주시는 거를 구경을 하고 먹기 편하게 다 내려놨어요. 트레이는 나올 때는 있어 보여서 좋은데 먹을 때는 좀 불편하죠. 이 디저트가 4인당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니고 2명이 가도 이렇게 나와요. 저도 시간만 있었으면 약간 소화를 시키고 아이스크림을 더 먹고 왔을 텐데 양갈비 먹으면서 무너져서 여기서는 조금만 먹었어요. 저 분필 같은 머랭 케이크 안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도 맛있어요. 이건데 머랭 탄 부분은 약간은 씁니다. 저거는 너무 타서 그런 거고 머랭은 원래 달아서 좋죠. 안에 들어있는 게 유자 샤베트랑 녹차 아이스크림인데 유자 샤베트도 적당히 달면서 상큼해서 먹기 좋았습니다. 이 속이 녹진하고 끈적한 브라우니는 초콜릿의 맛도 강하고 달아요. 저는 단 거를 선호하진 않아서 조금만 먹었지만 초콜릿 좋아하는 일행은 아주 맛있게 먹었대요. 여기 디저트들이 나오는 종류들도 다양한데 퀄리티들도 다 괜찮아서 마무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면은 이거저거 먹어볼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먹고 왔던 그랜드 하얏트 서울 스테이크하우스 사이드 디쉬야 원래 그런 거라 치고 선택 메뉴들이나 메인 메뉴들이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가면은 좋은 곳이라기보다는 적당히 맛있는 음식들을 분위기 좋은 데서 좀 양껏 먹고 싶을 때 가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뷔페랑 포지션이 겹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분위기를 생각하면은 또 여기가 상당히 좋긴 하거든요. 음식들도 타이밍 맞춰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음식들이 다 별로라는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그 스테이크 전문점이라는 타이틀에 비해서 약간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앞에서 차가운 해산물들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고 요리들도 상당히 푸짐하게 나오고 메인 요리들의 양이 작은 것도 아닌데 마지막으로 디저트 인심도 상당히 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한 점을 원할 때 가기보다는 좋은 분위기에서 여유있게 양 많이 먹고 싶을 때 가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상당히 친절하신 것도 장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날 갔던 주말 점심 코스 기준이고 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맛있는 고기는 다른 때 가면 가능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